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그 소식을 접하면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포고령 발령이 있었죠.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내란 중요 업무를 종사했다. 내란 업무, 중요 업무를 종사했고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을 시켰는데요. 참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명령에 수행을 했을 것이죠. 다 여러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분은 상명하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해도 너무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요. 거대 야당인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입법 구태타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만의 권익을 위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법을 폭주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그거는 빙상의 일가견입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나 비교 분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탄핵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사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해입니다. 사법리스크 방해.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거는 아무나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50% 이상은 지지했어요. 아마 제가 봐도 5% 정도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거 데이터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정말 경악스러움을 느낍니다. 그 한동훈의 경솔함 때문에, 경박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이는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너무 경망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죠. 자포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국가의 반국가 세력인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주사파 세력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세 가지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수호와 국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대 야당에서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투어서 출국정지를 명령하고 출국정지를 하고 긴급 체포하겠다. 그리고 나와라. 자, 이러면서 오늘 계엄사령관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참 기가 찹니다. 자,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떻게 잘 보였는지 떨어진 박찬대를 왜 당선시켰는가 여러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흥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이거 막 엄청난 흥분을 했는데요. 자, 이 시간부터는 국민들에게 개몽운동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좀 공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국민 계몽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연수구입니다, 여러분. 인천 연수구 갑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그리고 국민의힘 정승현, 그리고 무소속의 이영자가 나왔네요. 이영자. 자, 그러면 이영자는 이거는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2%밖에 얻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소 선상 투표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소 선상 투표라는 게 있어요. 거소 선상, 배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박찬대 후보가 148표, 많이 얻었네요. 정승현 후보. 그런데 이 정승현 씨는요, 정승현 씨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인데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에서 세 번째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12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하면서. 참 얼마나 본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족들, 친족들이 가슴에 그 상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수현 씨가 당선됐어요. 원래는. 근데 떨어뜨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대를 당선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고 간에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잖아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아마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내가 가짜로 당선된 사람이요 하고 양심선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아마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역자라고 또 몰아붙이겠죠. 응? 그러니 대한민국 이 정치인들 다 위선자지 위선자. 양심을 속이고 말이죠. 거짓과 허위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후보가 106표를 얻었고요. 이영자 후보가 10표를 얻어서 합계 264표가 됐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부정선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란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거예요. 신분증 가지고.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월 5일 6일 이틀간의 관외 사전투표. 자, 선거를 이 박찬대가 5,964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승현 후보가
3674표를 얻었고 이영자 후보가 199표를 얻었다. 합계는 9837표를 얻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오는 자료인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이 선거 통계를 지금 내렸습니다. 예, 이거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그래서 내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실장한테 국장한테 과장한테 지시해서 이거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한 증거인멸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지요. 예. 자, 여기 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964표를 박찬대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991표가 가짜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것은 3,973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야 어떻게 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가짜 투표가 1991표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내 사전투표에서요 투표할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진짜 투표가 4명입니다. 진짜 투표 4명 할 때마다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전산상으로. 자, 이미 전산상으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이 가짜표를 그런 시스템을 이미 전산상으로 조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투표 시간이 20초가 소요되고요. 가짜 투표를 넣는 것은 3초 걸립니다. 3초. 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관내 사전투표에서요. 선거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인수가 9,956명이에요. 그래서 4사람당 올 때마다 한 사람 가짜 투표를 넣었으니까 이 선거인수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 1991 가짜표가 나옵니다. 선거인수,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에 곱하기 5분의 1 아니면 나누기 5. 왜 나누기 5를 했느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가짜 투표를 넣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 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얻은 것은 3,973표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선거관리위원회가 5,964표를 올 때는 퍼센트가 60.6%입니다. 60.6%고 정승현 후보는 37.3%입니다. 여러분 몇 표 퍼센트가 23% 이겼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숫자로 해서는 23.3%를 이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2.02% 얻었고요. 자, 그런데 진짜로 얻은 것은 박찬대가 3,973표입니다. 그리고 정승현은 3,674표를 얻었고요. 자, 그리고 이영자는 199표. 그러면 이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840. 이게 진짜라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라고. 에? 여러분,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그러면 진짜로 계산하니까 몇 퍼센트냐? 50.63%를 얻었고요.
정승현이는 46.82%를 얻었습니다. 46.82%. 자, 그리고 이영자는 2.53%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합치면 말이죠. 합치면 거의 비슷하죠. 50대 49 그렇습니다. 50대 49.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비교했을 때는 몇 프로 이겼나요? 한 4% 정도 이겼죠. 여러분 언론기관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1000명을 조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입니다. 차이가.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5,900입니다. 5,900. 여론조사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죠. 여기 7,846명을 가지고 또 가짜 수표를 이렇게 거의 9,837 이런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1%에서 3%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5% 차이가 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60.6%, 37.3%, 23% 차이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3%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수치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관내 사전투표를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부정선거는 관외 사전투표하고요. 국외, 외국에 있는 부재자 투표, 비거주자 투표,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자, 관내 5일날 6일날 자기 지역 연수구 갑구에서 자기 지역에 산 겁니다. 옥년 일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옥년 일동. 옥년 일동에서 박찬대가 합계가 3,868표입니다. 그리고 정승현 후보가 4,037표 합계, 이영자 후보가 107표 합계 8,012표. 여러분 이것도 가공된 숫자입니다. 이것도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관내 사전을 소개합니다. 관내 사전에서는요. 박찬대 후보가 1,446표를 얻었다. 그리고 정승현 후보가 1,299표를 얻었다. 그리고 이영자 후보가 21표, 합계 2,766표. 여러분, 이 숫자는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숫자입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가 1,446표, 정승현 후보가 1,299표니까 당연히 박찬대가 이긴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박찬대가 52.27%를 얻었고요. 정승현 후보가 46.96% 얻은 것으로 나오고 이영자 후보가 0.75% 이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446표 속에는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관내 사전에서는 선거인수가 몇 명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느냐? 2,777. 자,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가 2,777인데 여기에 5분의 1입니다. 왜 5분의 1이냐? 4명이 진짜 투표할 때마다 가짜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계산하니까 555표가 나옵니다. 555표. 그러니까 이 1,446표 얻은 거에 대해서 가짜표가 555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55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몇 표냐? 891표를 얻은 것이죠. 이게 진짜야. 진짜로 얻은 것은 891표가 되겠고, 그리고 정승열 후보는 역시 똑같아요. 1299표를 얻었고, 이영자는 21표를 얻었다. 합계는 2221입니다. 2211. 자, 그러면 원래 몇 표 이겼나요? 관내 사전에서 박찬대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 이긴 것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정승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몇 표를 이겼어요? 몇 표를 이겼느냐 하면은요, 408표 이겼네요. 408표. 자, 여기서 정승현 후보가 408표, 여기 지우겠습니다. 정승현 후보가 이 옥년 일동에서 408표를 이겼습니다. 408표. 네? 408표를 이겼습니다. 408표를 이겼고요. 당일 투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 자, 이건 관내 사전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555표. 그러면 합계해서 관내 사전을 빼게 되면 당일 투표가 나옵니다. 당일 투표는 이 숫자에서 이걸 빼게 되면 몇 표가 나오느냐? 2422표. 2422표. 그리고 여기는 2738표. 그리고 이영자는 86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얼마 이겼나요? 2738표에서 316표 이겼습니다. 그렇죠. 316표. 네. 316표를 이겼다. 그러면 옥년 일동에서요, 관내 사전에서도 408표를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도 316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옥년 일동에서 얼마를 이겼느냐? 724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724표를 이겼어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오는 홈페이지인데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포렌식해도 예? 참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게 진실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식자층들이나 언론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 보도를 안 하는 건지 이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투표한 사람, 비거주자, 국외 부재자 투표, 그리고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 관외 사전투표, 자기 지역에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투표, 관내 사전투표, 국외 사전투표, 관외,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세 곳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경기 지역은 인천은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어넣는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보이는 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일날 6일날 선거를 사전투표하고요. 7, 8, 9, 3일 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 안에 카르텔을 형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연수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선거관리위원들 전국에 있는 직원 3천 몇백 명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심지어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해서 선거소송이 들어오면 이들이 변호사비 다 되고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뭐 보험까지 뭡니까? 모든 그 소송 비용까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주겠다고 다 서명도 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진짜 그 충성을 다하는 직원들이 되겠죠. 이런 카르텔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 집단입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정치인들은 막 꼼짝도 못합니다. 여당 야당 잘 보여야 그들이 다 리서치하고 있고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의 행태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가 지금 계속 자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가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됩니다. 보시죠,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중산층 몰락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이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밝히지 못하고 밝힌다 하더라도 이 반국가 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잖아요, 지금. 경찰, 검찰, 경찰 뭐 할 것 없어요. 예? 죽기 살기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구속시키고 계엄사령관 구속시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수사부장, 뭐 하여튼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들이 직권남용하고 내란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박찬대 오늘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이죠. 발의한 거 있죠.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요. 3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탄핵할 때는 임명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합니다. 지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임명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또 누굽니까? 박범계 또 국회의원 있잖아요. 누구?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절대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 그렇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겉모술수, 입법 폭주하는 거대 야당.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